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오랜만에 구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거기 디딜방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 한 100년 넘은 것입니다. 이 디딜방가를 보면서 박정희의 탄생 과정을 생각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박정희를 임신한 백남이 어머니 백남의 여사는 너무 늦게 40이 넘어서 임신을 하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지 지우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낙태가 의학적으로 좀 보급되지 않는 때라서 무리를 했습니다. 그 디딜방아를 배 위에 얹어놓고 막 눌러댔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명은 지워지지 않고 100년 전 11월 14일 태어났습니다. 아주 주먹만한 작은 생명체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자라서 62년 동안 살고 18년 동안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뭐 딱딱한 경제 통계보다도 기분 좋은 통계로 말씀드린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세계에서 여권의 파워가 세 번째입니다. 노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 숫자로서 150개국이 넘어가지고 싱가포르 1등, 2등이 독일, 3등이 스웨덴과 한국 여권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모범 시민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상 최장수국 그룹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81세, 여자는 86세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사는 여성이 한국 여성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가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남녀 공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공을 따진다면 박정희를 뺄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더구나 1977년 7월 1일부터는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돈도 적게 드는, 또 한국 의사들이 워낙 의술이 뛰어나고 수술 솜씨가 좋으니까 그 의료보험이 바로 한국인이 오래 사는, 그 영양 상태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오래 사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박정희라는 이름을 빼면은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마지막에 총을 맞고 죽어가면서 각하 괜찮습니까? 하고 옆에 있는 시중들은 여자가 물으니까 난 괜찮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야말로, 그리고 박정희와 함께 고생했던 우리의 선배 세대야말로 난 괜찮아 세대였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열심히 하게, 난 괜찮으니까 더 잘 먹고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게, 난 괜찮으니까 후손들은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희생한 세대가 박정희 세대입니다. 이분의 희생은 부하한테 총을 맞아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로 지식인청에서 박정희 지우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 배경을 믿고 또 정권이 나서가지고 박정희 지우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박정희 100주년 탄생을 기념한 기념 우표를 못 만들게 이 정권 세력이 밀어붙였습니다. 또는 눈치 보는 세력이. 그리고 기념관에 민간인이 만든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가 있겠습니까? 해군을 만들어 놓고 군함 못 만들게 하고 공군을 만들어 놓고 전투기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해괴한,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를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워질 박정희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미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러 온 파키스탄 출신, 중국 출신, 베트남 출신, 일본 사람들 다 이구동성으로 박정희의 성공 모델은 개발도상국의 희망이다. 희망이다. 라고 칭송해 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새마을 운동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예산을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새마을 관련 예산을 늘렸습니다. 지금 박정희를 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은 박정희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정희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박정희를 높게 평가합니다. 박정희를 살아보지도 않고 왜 박정희를 싫어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체험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관념으로서의 역사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 가르쳐 준 그것을 머리에 넣고 박정희는 친일파였다, 박정희는 독재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험담하는 것, 선동하는데 속아 넘어간 거죠.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IQ 높고 가장 학력이 높지만 속아 넘어가는데도 1등이라는 사실은 천안함 북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 어른이 30%가 되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는 사실. 이 덫에 박정희가 끼인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의 기능관입니다. 박정희의 기능관입니다. 박정희를 빼고 중화학공업, 오늘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전자, 자동차 산업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속도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5천만 국민은 일상적으로 박정희라는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념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들이 가르쳐준 배은망덕의 엉터리 역사관의 영혼을 팔아가지고 박정희를 저주하는 것을 마치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박정희는 위대한 문명 건설자였습니다. 이승만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거기에 보태가지고 박정희는 부국 강병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복지를 할 수 있는 물질적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두 분은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 복지, 안전이 3대 요소입니다. 3대 요소입니다. 자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박정희 탄생 100주년 행사는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나마 박정희 출생 고향인 구미 분들이 뜻을 모으고 남유진 구미 시장이 뒷받침해가지고 근사한 국제적 세미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이 자부심을 가지려면은,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나가서 자부심을 가지려면은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나는 로마인이다 라는 말이 가장 명예로운 말이었어요. 나는 영국 사람이다. 나는 미국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시대 이후입니다.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려면 그 민족 속에서 영웅을 기려야 합니다. 없는 영웅을 만들어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있는 영웅을 깎아내리면 그것은 자기 민족의 스스로 회치를 하는 겁니다. 무덤에 회치를 하는 거죠. 무덤에 회치를 하듯이 자기 얼굴에 흠집을 내는 것. 아니, 얼굴이면 화장을 해야지 왜 흠집을 냅니까? 잘난 얼굴인데. 잘난 얼굴인데. 우리 민족사회의 위대한 영웅들 중에서 이 좌익적 이념교육에 의해서 폄하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게 되니까 김유신, 문무왕, 김춘추, 아주 당대의 세계적 인물을 깎아내리고 이승만, 박정희 깎아내립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을 깎아내리면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게 되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만 기리겠다.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는 예산이 제로랍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입니까?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면은 정식 정부는 언제 들어서는 겁니까? 국민, 주권, 영토도 없는 나라가 국가입니까? 그게 임시정부죠. 스스로 임시정부라고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국가이고 민주국가인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통성을 확보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면 불가피하게 북한 정권을 우리 민족사의 정통으로 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인데, 이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면은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므로 민족사적 정통성을 대한민국이 놓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적화로 가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박정희를 우리가 평가할 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희의 경제건설, 부국강병의 성공은 뭘 의미했느냐? 이것이 바로 문명건설입니다. 문명, civilization. 문명은 인간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미래 예측을 해가면서 그리고 삶을 즐겨가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문명건설이고, 문명건설은 그 특징이 항상 개성 발전되는 것입니다. 단절이 없습니다. 숙청이 없습니다. 무슨 청산 이런 것은 문명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문명은 이어가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1층을 쌓으면 다음 대통령은 2층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5층에 살게 된 문재인 정부가 1층, 2층, 3층은 딱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면은 5층이 2층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문명의 기록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박정희는 문명 건설의 챔피언입니다. 세계적 챔피언입니다. 세계 챔피언입니다. 세계 챔피언. 20세기에 새로운 나라가 한 100개 나라 들어섰는데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는 한국이고, 그 한국을 주도했던 이승만, 박정희는 20세기의 최우수 선수상을 받아야 합니다. MVP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한국에서 살아보지도 않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나쁜 사람들로부터 배은망덕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순간에도 이승만, 박정희 욕하는 걸 가지고 생업을 삼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하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봅니다. 왜냐? 한국 사람 물이 좋으니까 진실을 알게 되면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이른바 원전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자식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잊어버려 놓으니까 자식들이 교육권을 나쁜 언론, 나쁜 교사, 나쁜 정치인들이 부모로부터 빼앗아 가가지고 이렇게 폐륜적, 배은망덕하는 이런 지식도 아니지만은 그런 정보를 심어가지고 오늘날 박정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핍박의 대상인데, 그래도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가장 잘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나왔어요. 최근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 금방 또 회복이 될 겁니다.
이것은 현실과 사실이 증명을 하니까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의 기념관입니다. 이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물 밑으로, 바다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의 달을 보내면서 저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우리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박정희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행복하게 되는 세상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